네,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고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보는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교보증권 김형렬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거 역사상 살펴보면 경험적으로 이제 연말과 연초 증시는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이번에는 재정절벽 협상이라는 난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이때까지 좀 좋습니다. 1월 증시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사실 연말 장세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재정절벽 이슈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이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했고 또 수급 여건도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거로 봤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외국인 수급이 전반적인 연말 시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분기별 매매 동향이 호불호가 상당히 분명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가장 좋았었던 데는 1분기와 3분기였습니다. 당시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재 열기가 상당히 강했었던 기간이었고 상대적으로 올해 침체되었었던 기간이었던 지난 2분기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5조 원에 가까운 매도를 보임으로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말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4분기 들어서 1조 5천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왔고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봐왔지만 오히려 12월 들어서 외국인은 3조 원에 달하는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것이 연말 장세의 어떤 그 된 내용이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1월 증시의 전반적인 어떤 시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1월 전망에서 가장 역시 긍정적인 부분은 유동성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달러와 약세, 엔화 약세 등과 같은 이런 국제 통화에 대한 약세 기조가 원화 가치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을 높임으로써 외국인의 어떤 매수 열기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다소 좀 부정적인 측면을 찾는다라면은 역시 밸류에이션 측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기준해서 봤을 때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라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에 맞닥뜨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1월 장세가 수급에 우선할지 밸류에이션의 어떤 저항에 맞닥뜨려질지가 1월 장세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2013년 1월 외국인 주도 장세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매매 규모로 봤을 때 좀 구체적으로도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외국인에 의해서 1월 장세와 1분기 증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초에 어떤 행보를 걸어하는지 한 번 정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 또한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지난 4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1분기 그 순매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2011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1분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 우위의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좀 더 그 기간을 압축해서 1월을 한정져서 보았을 때는 1월 한 달 동안 지난 4년 동안에는 한 번도 매도에 나섰었던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약 한 1조 5천억 원 내외의 매수 우위의 상황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내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월 장세에서도 다시 재개된다라면은 결국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강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1월 효과, 연초 랠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1월 증시, 기관은 어떤 매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어떤 패턴과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라면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연말 장세에서도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쉽게 못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 압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보셨던 그 동일한 기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1월 달에 매수에 나섰었던 적은 올해밖에 없습니다. 바로 올 연초에 전차 랠리가 시작
시작되면서 삼성전자와 자동차 관련 주식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전체적인 매수 우위를 보여줬었던 사례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우위 속에서 진행됐었던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와 같은 어떤 매수 우위 속에서의 어떤 포지션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4분기 실적 그리고 1분기의 실적 전망치에 대한 어떤 변화 여부 등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행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는 역시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 환매 압력을 얼마나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연초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훼손된다면 투자자들은 이제 실적과 경기에 관심을 두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로부터 먼저 본다면 위기감이 있는 뭐 유럽이나 미국 증시보다는 일단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더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중국에 집중을 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네, 우선 최근 중국의 거시 지표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중국의 성장률이 7.4%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도대체 중국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컸지만 최근 발표되는 중국 경제 지표들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기대감이 최근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으로 보시면 네. 최근에 중국의 내구재와 생산재 수주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중국은 내수 시장에 총력을 기울여 왔었고 이 과정에서 내구재 수주가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한동안 부진했었던 중국의 생산재 수주도 최근 들어서는 개선되는 조짐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2013년 상반기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 등은 상당히 강할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수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심리적인 부분에서 중국 모멘텀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출 경기가 되살아나야 어떤 중국발 어떤 센티먼트의 회복이 좀 더 촉발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중국 수출은 선진국 경제와 어떤 상관성이 높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내년 상반기 유럽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더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국의 어떤 수출 모멘텀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도 됩니다. 일단 기대감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1분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기업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상고 하저 패턴을 보이면서 연초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기반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4분기 실적과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입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4분기 실적은 연간 사업 보고서와 동시에 발표가 되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은 연초에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4분기 실적을 녹여서 발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1분기 실적 쪽으로 시선이 이동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 기업들의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와 현재 그 상황에 따른 종합주가지수의 패턴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자료화면에서 보시면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1분기에 36조가 전부 다 넘었습니다. 이렇게 넘다 보니까 1분기 종합주가지수의 평균 레벨이 상당히 높았고 쉽게 말해서 상승장이 연초에 나오는 경향들이 상당히 강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1분기에 얼마로 추정되느냐를 한번 살필 필요가 있는데 현재 예상되는 2013년 1분기의 예상 영업이익은 대략 37조 4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조건이 충족된다라면은 2013년 연초에는 상승 국면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37조로 추정되어 있는 현재의 컨센서스는 조금은 낙관적인 부분이 강하고 현실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약 한 33조 원 정도의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은 연초에도 계속될 수가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너무 연초에
연초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1월 증시 외국인 매수와 기업들의 실적을 밀어봤을 때 포트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여전히 숫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IT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익 개선이 기대감이 높은 IT 후발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당장 수요가 어떤 촉진될 수 있는 기대 요인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가 요인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소비자 관련 산업들, 특히 이 중에서는 음식료 관련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1월의 첫 주 수익률과 연간 수익률의 상관성은 그동안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만약 2013년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면은 전체적으로 1월 첫 주의 주간 수익률도 상당히 우호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은 개별주 쪽보다는 대형주 쪽에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2013년에 실적 개선이 가능한 생산재 산업에 대해서 고른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1월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마켓인사이드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